자, 오늘은 가치 평가를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요거를 얘기하려는 이유가 이제 좀 영상을 몇 번 올리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다. 당연한 얘기입니다. 사실 뭐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. 재무제표 보는 거 뭐 사실 열심히만 하면 뭐 한 달이면 해요. 뭐 진짜 문외한이다 하면 뭐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재무제표 보는 법 연습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이 가치평가가 어려워요. 왜냐면은 경험적으로 해서 이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A라는 기업, B라는 기업, C라는 기업 몇 번을 계속 봤더니 요거 Z라는 기업은 대충 얼마일 것 같아 라는 추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. 당연히 경험이 쌓여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뭐 1년에서 뭐 2년 만에 될 만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. 그렇지만 뭐 왕도는 없지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, 저도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치 평가를 했나 라는 거를 경험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. 일단은 자기가 보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든지 혹은 뭐 어떤 가치 투자 카페나 뭐 아니면 많은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분석을 해봅니다. 뭐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 뭐 버핏이 샀었다, 뭐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, 뭐 포스코도 샀었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죠. 그럼 이런 것도 해보는 거죠. 뭐 대한제분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포스코는 어떻게 하는지,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봤을 때 뭐 어떠한 종목이 싸다더라 이런 뭐 카페나 뭐 블로거들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 분석을 해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. 분석을 해보면. 근데 문제는 이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 운용사에 들어가서 운용역으로 일할 때 처음에 1년차 때 기업 분석을 첫 번째 기업이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저는 또 뭐 경영대생도 아니었고, 그 다음에 뭐 선배, 후배, 뭐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혼자 이렇게 맨땅에 박치기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어쨌든 꼼꼼하게 하다 보면 이 처음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. 1년에 한 개면 한 달에 한 개면 1년에 뭐 10개에서 12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기업을 딥하게 분석하는 게 어렵죠.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경쟁 구도라든지 매입 매출 간의 관계, 그 다음에 뭐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 이해도 해야 되고,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경쟁 구도에, 그 다음에 원가단의 구도도 알아야 되고, 심지어 판매단의 구도를 알아야 될 때도 있어요. 이게 B2B라면. 판매단의 구도도 알아야 되고. 뭐 이러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지죠.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이해하는데 또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, 제일 이게 느리지만 정석적인 방법이죠.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했던 일들은 뭐냐, 여의도나 혹은 여의도 증권사 이런 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서점을 가서 이제 상장 편람 주세요 하면은 상장 편람이란 걸 줍니다. 이게 책인데요.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뭐 5개년 재무제표, 재무랑 뭐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실어 놓은 편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요게 다 실려 있거든요. 그럼 요 책 한 권이면 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죠. 뭐 코스피, 코스닥, 뭐 코넥스까지.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기업부터 희읍까지 보거나, 나 좀 기업부터 보면 좀 지겨울 것 같아. 희읍부터 기업까지 보던가. 저는 이걸 많이 했습니다. 이거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하다가 최근에 좀 일이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, 이거를 하는 것도 또 근데 되게 굉장히 지겨운 일이에요. 왜냐면 아까 앞에서 이게 선별한 종목들은 A, B, C면 되게 반짝반짝 괜찮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. 흥미진진하죠. 근데
이 기억부터 기억할 때는 정말 이상한 회사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기준에 안 맞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를 빨리 잃게 되고 저기 중학교 때 수학 함수 공부하듯이 함수만 공부하고 끝나는, 그래서 기억에서 끝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말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했을 때, 저는 요즘에 또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, 이런 게 있어요. 아까 앞에서 좀 빠진 게 뭐냐면, 어쨌든 상장편람에서 할 게 또 뭐가 있냐. 상장편람에서 재무 어떻게 하냐 하면은 5개년 재무를 보고요. 비즈니스 모델을 본 다음에 이 시가총액이 많이 써 있으면 가려놓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. 이 회사는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, 이런 재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4천억이겠네. 이걸 맞히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. 요것도 재밌습니다. 이게, 바이오는 뭐 이런 적자가 나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높구나.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있네. 혹은 뭐 제조업은 내가 생각할 때는 가치가 높은데 저평가돼 있네.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. 이 대략 잡아서 그냥 요러한 자산이 있고 요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요런 가치를 받아야지 라는 걸 계속 연습을 해본다는 거죠. 요거를 이제 응용해서 세 번째 어떻게 해보냐,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가치평가를 해보는 겁니다. 이건 어떤 게 있냐, 뭐 길 가다가 BYC 건물이 보여요. BYC는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C 건물이 보였다. 요거 한 300억일 것 같은데, 그러면 요거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. 여러분 인터넷에 모든 정보는 다 있습니다. 그럼 여기 공시지가 혹은 시가까지 찾아보고 내가 생각한 가치가 맞구나 라는 거를 한 번씩 해보고,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빌딩 뿐만이 아니라 뭐 하다못해 커피숍을 갔어요. 커피숍 갔더니 인테리어가 있고 맛이 이런데 요 정도면 얘는 커피값을 뭐 5,000원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의외로 4,000원이더라. 싸네. 이런 현실에 주어지는 가격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매겨보는 겁니다. 매겨본다. 이거를 투자자라면 좀 가격을 매긴다는 게 좀 정서적으로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, 투자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, 가격을 매기는 거를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차라리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식당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식당을 갔더니 맛이 어떻다. 이거는 좀 고평가네.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, 하다못해 또 연예인을 TV에서 봤어요.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끼도 많고 뭐 스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. 저 사람은 좀 저평가인 것 같은데? 라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생활 속에서 추적을 하죠.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더라.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잘 되면, 물론 이게 기획력도 있고 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이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저평가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,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. 뭐 어떤 이유에서 저평가가 해소되냐 봤을 때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해소되기도 하지만, 뭐 다른 요소로 바뀌기도 하고,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. 이 연예인은 저평가네, 이 연예인은 고평가네. 이런 연습을 하면서 실제 다른 사람이 좀 다시 쓸게요.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.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중이 인정하는 가격과 내가 인정하는 인정가격, 내가 인정하는 가격이 다름을 알고 얼마나 갭이 있는지를, 요 갭을 계속 파악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요. 나중에는 뭘 보더라도. 그래서 사실 가치 투자하거나 역발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맛집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이게 맛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인기 있는 TV 나오는 맛집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왜냐면 그냥 왠지 모르게 고평가 같거든요. 약간 이 기분이 그냥 먼저 듭니다.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사실 뭐 이게 아니라 뭐 모멘텀이나 뭐 다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전혀 그런 방식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,
사실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약간 DNA에 배어 있어요. 약간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식 사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허름하고 뭔가 좀 나만 알고 있는 맛집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과의 인식의 갭, 결국에는 투자라는 게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.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대중의 인식, 어떻게 보면 마켓이죠. 마켓과 가치의 이 갭을 이용하는 거거든요. 여러분은 이 생각을 못 해봤겠지만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내려가도 가격이 더 내려가면 살만한 거고, 가치가 올라가도 가격이 더 올라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. 근데 대부분은 요럴 때 제가 어떤 주식을 예전에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이제 뭔가 굉장히 뭐 분위기가 좋으면 이때부터 이 회사는 좋은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. 그 인식이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때 파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말하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. 주식은 굉장히 인식의 차이만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도 연습을 하고 상장 별람을 보고도 연습을 하고 기업도 딥하게 분석하다 보면 한 3년, 4년 지나고 나면 조금씩 감이 잡히면서 주식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